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발제 가보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께서 발제하신 주제가 아베 한 발 더 나가면 끝이다. 요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 왜 음악이 안 울려요? 이거 삐리링 했어요. 했어요? 예. 아베가 민감하죠? 한 발 더 나가면은 끝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사실은 이거를 제목으로 다룬 게 결국 뭐 더 나가지 마라, 더 네.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엊그제 이제 재밌는 뉴스를 본 게 G7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요.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아베를 끌고 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요지는 뭐였냐면 옥수수를 7조어치 산다. 예. 사기로 했다. 예. 물론 예전에 다 합의한 거예요. 예전에 그렇죠. 합의한 건데 발표는 안 했는데 네. 발표는 그때 와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베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가 궁금했던 게 미국이 계속 뭐 국무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지소미아 왜 했냐 자꾸 탓하고 유감이다 자꾸 얘기하면서 했던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아베가 그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그 다음날 혼자서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G7에 아무 관계없는 국가 간의 신뢰를 지켜야 된다.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얘기잖아요. 예. 결국은 아베의 목표는 G7에 가서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좀 눌러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좀 압박을 하도록 예. 지소미아 제미가 하라. 사실은 아베가 가장 우리한테 협상이 안 나왔던 이유는 제가 보기 하나라고 봐요. 미국을 믿고 있었던 거죠. 지소미아 연장할 것이다. 결국은 국무부 장관도 하고 국방부 장관도 나와서 다 거쳐갔는데 과거에 본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저렇게 미국에서 장관이 왔다 갔는데 감히 이걸 파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를 했고 어쨌든 그로 인해서 지금 한미 간의 관계가 싹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 뭐 대사도 불러서 얘기하고. 근데 오늘 미국 측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일본도 좀 뭔가 해봐라. 그래서 그 전에는 단순히 지소미아만 이걸 연장해라 이러다가 예. 지소미아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지소미아 연장할 테니까 화이트리스트도 없던 걸로 하자. 그렇죠.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베가 더 나갈 가능성은 저는 별로 높지 없다. 않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도 미국 때문에. 사실 오늘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7조 일본은 7조어치나 옥수수 사가지고 편들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주한 미국 대사를 우리가 초치를 했죠. 초치를 했더니 그 유감이라는 표현에 상당히 그 많은 의미 부여가 해석이 분분했는데 일본 쪽의 유감을 미국이 또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이제 지금 의미 부여를 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계속 그 구도로 갔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외통수에 걸리는 거예요. 지소미아를 이미 통보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그냥 다시 철회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단순히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그냥 맞서고 가든가 아니면 그냥 이걸 철회하든가. 근데 철회하면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모양이 망가지는 건데 결국 거기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도 이제 만만치 않은 상황에 놓였다. 그럼 여기서 더 나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아베가 트럼프와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더 나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과거로 돌아가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신용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신뢰 기반으로 한 사회를 구축해가지고 사실 우리는 인감증명 떼가지고 도장 파고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보면은 그 대조해보고 해야지 믿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사인한 것만 보고도 그냥 가잖아요. 신뢰 사회라는 그 차이인데 기본적으로 지소미아는 우리가 뭐 연장 거부했다고 이제 말은 형용을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파기한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저는 이제 좀 봐야 되는 것이 국가 간의 분쟁이 있어가지고 칸막이 건너뛸 때마다 비판을 받는 겁니다. 보통 상호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중국과 미국이 치열하게 관세 전쟁을 벌이지만은 일반적으로 무역 전쟁 벌이면서 관세 영역이 국한돼가지고 서로 때리고 있거든요. 니네가 관세 때렸어, 우리도 관세 때릴게 이 정도로만 가는 것이지 누가 관세 때렸다 해가지고 갑자기 군사적 조치를 하진 않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갔을 때는 그렇게까지 마찰이 번지지 않는데 자 일본과 우리의 분쟁이 있어가지고는 자 일본이 먼저 그 상호주의의 칸을 건너뛰었죠. 그렇죠. 역사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무역 분쟁으로 이제 넘겼죠. 그렇죠. 근데 자 무역 분쟁으로 우리도 그러면 맞받아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우리도 수출 규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넘어서 우리가 또 상호주의 틀을 깨고 우리 건너뛰어가지고 안보 협력을 폐기하겠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요거 하나 건너뛸 때마다 무리수라고 이제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이 먼저 한번 처음에 시작할 때 무리수를 뒀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봤을 때 무리수를 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걸 극복하는 게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보다 쉽진 않다. 그러니까 해리스 대사가 역대 아마
그 주한 미래사 중에 가장 지일팔 겁니다. 음. 피해 50%가 일본 피해예요. 예. 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떤 뭐 그게 꼭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은 반대로 뭐 일본에는 어느 정도 일정 호감은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진 않을 텐데 거기다 우리가 이제 초치해가지고 해리스 대사의 발언까지 이제 규제하는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 앞으로 그런 유감 표명 같은 거 할 때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이거는 저는 사실 좀 우려스러운 그런 행동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사실 뭐 상대국에 뭐 명확한 어쨌든 외교적 실책이 있었을 때 그를 불러가지고 하는 게 초치해가지고 이제 질책하는 것인데 글쎄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게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라는 게 결국 본국에서 이제 사실상의 어떤 교감 하에서 진행되는 발언들일 텐데 그렇죠. 예. 그냥 미국 전체를 이제 질책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이게 있어요. 자, 우리 러시아에서 그 영공 침범했을 때 예. 되게 저도 처음 보는 현상이었던 게 뭐냐면 러시아가 무슨 말을 했다고 윤도한 수석이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예. 근데 윤도한 수석이 한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러시아 대사관이 한국어로 트위터에 트윗을 올렸어요. 예. 자, 그게 첫 번째였는데 최근에 똑같은 일이 생겼죠. 국무부 대변인이 뭐 발표한 다음에 그걸 주한미 대사관이 트위터에 또 트윗을 올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정부가 러시아 사태 때도 그렇고 지금 미국과의 어쨌든 이런 갈등 상황에서도 그렇고 뭐 외교적 수사라는 게 사실 해석의 여지가 좀 있긴 하지만은 예. 국민한테 전달할 때 굉장히 희망적이고 거의 행복 회로를 돌리는 방식으로 이제 약간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소통이 있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게 러시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반복되면 큰일 날 문제라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외교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뭐 수식은 가능하지만은 완전 뭐 협의 안 했는데 협의했다 그러고 동의 안 했는데 동의했다 그러고 아니면 사과 안 했는데 사과했다 그러고 이거는 상대국과의 굉장히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이건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좀 다른 얘기 하고 싶은데요. 예. 사실은 신뢰관계 얘기하는데 협약 잘 깨기는 미국 일입니다. 예. 파리 조약 뭐 지금 나프타도 깨버리지 뭐 INF라고 중거리 미사일도 예. 사실은 외교는 힘의 관계지 뭐 협약 신뢰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개인기는 모르겠지만 외교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데 저는 눈여겨본 게 뭐냐면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찌 보면 아베가 이제 트럼프를 따라하는 거거든요. 예. 경제 문제를 안보로 끌고 가서 중국에 대하듯이 하는 거란 말이죠. 예전에 우리가 뭐 개항할 때처럼. 근데 그걸 용인할 것인가 아닌가를 눈여겨봤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트럼프는 나는 한다. 나는 어쨌든 이 경제 문제, 무역을 가지고 계속 안보 문제 중국을 상대하지만 너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하니까 너도 하라는 거와 너 하는 거 용인하겠다는 거와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지금 얘기하면.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본인이라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 나프타 뭐 조약 아무 신경 안 써요. 파리 조약 전 국민이 다 일어나도 특히나 이란하고 협상 깨는 거 보고 지금 유럽에서는 이거 지키지 왜 깨냐 하는데 난못 깨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깬단 말이죠. 예. 근데 우리나 일본 보고 그렇지 하고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특히 일본 보고 무역 문제를 안보 문제로 끌고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역적인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안보 문제를 이유로 하지 말아라는 것이고 우리나라한테 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 더 기회일 수 있다라고 보고 한일 간의 문제도 사실은 비슷해요. 한일 간의 문제는 사실은 그동안에 어찌 보면 우리는 수평적으로 생각하지만 일본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죠. 예. 우리는 어쨌든 지금 이제 수평적 관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한미 간의 관계인 거죠. 그렇죠. 한미 간에. 우리는 사실 다들 모두 다 한미 간의 관계 수평적으로 생각 안 하죠. 미국의 그렇죠. 입장에서도 예. 거기 뭐 주 50개 주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은 안 하겠지만 설마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계속 미국이 뭐라 하면 우리는 그냥 뭐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면 그렇지 않잖아요. 방위비 뭐 5조 내라 막 이러고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고 그렇죠. 그게 전 세계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럼 우리도 미국한테 노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요. 제가 보기에 무조건 예스 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 그냥 완전히 아베처럼 그냥 7조 옥수수라도 아니면 우리 농산물 아베한테 7조 팔았으면 우리한테는 안 팔겠습니까? 제가 옥수수 아닌 감자라도 몇 조씩이라도 팔라고 할 거예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노라고 할 때 노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김세윤 변호사님. 방위비 50조 5조? 5조. 노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돈 아깝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그거 노하려면 지소미아 파기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왜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말씀하신 트럼프는요. 이제까지 미국 대통령의 문법을 다루 쓰는 사람. 정치인 장사꾼이 사실은. 그렇죠. 저는 비즈니스맨이죠. 비즈니스맨. 저는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떨어지길 정말 기원해요. 왜냐면 예측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무슨 짓을 할지 사실. 그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 이것도
어쨌든 피로 맺은 동맹인데 예. 이걸 장사꾼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예. 오조 내라부터 시작해서 뭐 주한미군 뺀다 어쩐다 뭐 돈 아까서 훈련 못하겠다. 그런 오조 얘기를 관심 있는 건 했었죠. 예. 김정은이랑 사진 찍어가지고 내년에 재선 때 쓰려는 그거 하나 아니에요. 돈 가져가는 거라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걸 그나마 막아왔던 게 뭐냐면 미국 공화당 또는 민주당 상원 예. 관료들, 국무부 국방부 관료들, 싱크탱크에 있는 전문가들 이 전통적인 이 사람들이 그래도 드라마나 트럼프를 좀 제어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우리 편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쥐소미아가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서 그 사람들까지도 등을 돌리고 있다는 물론 제가 그 사람들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런 보도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예. 정말 필요한 거에서 우리가 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쥐소미아라는 것을 건드리면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쥐소미아를 파기할 때 보면 오늘 이제 NHK에서 보도 나온 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받았으니까 청와대에서 절대 아니다 그랬는데 예. 아마 청와대 쪽에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진짜 진실은 모르겠으나 그 NHK 보도되면 보면 NSC 멤버들 중에서 쥐소미아 연장하자고 그랬던 사람은 누구냐면 존친 빼고 정의용, 조세영, 제1차관, 예. 그다음에 서훈, 그다음에 국정원장. 그다음에 정경두 국방장관 예. 누구죠? 전문가 관료입니다. 다 예. 외교 안보 전문가 서훈 예. 국정원장, 정경두 국방장관, 그다음에 정의용 안보실장, 안보실장. 그다음에 외교 2차관 아는 거예요. 예. 이거는 중단은 안 된다. 반대했던 사람은 누구게요? 노영민 실장 정치인이에요. 예. 김현정 2차장 외교 전문가 아닙니다. 통상하는 사람이지. 예. 김유빈 이거 원래 뭐 하던 사람이죠? 예, 그렇잖아요. 이게 보도가 맞다고 보면 국내 정치적인 해석과 전문가들의 해석은 이 NSC 내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근데 또 이제 이 얘기의 전제가 이제 NHK의 보도다 보니. 그러니까 그 보도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제 요거는 또 이제 그 이낙연 총리의 요런 멘트가 있었잖아요. 그 해외 보도를 자국의 정부보다 믿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제 약간 요렇게 될 수가 있는 제가 부분이라서. 말했듯이 외교안보 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정부가 몇 번의 그런 전달 미스가 있었어요. 미스커뮤니케이션이 그렇기 때문에 있었죠. 지금 예. 그 신뢰는 정부가 쌓아가는 것이고 그때 그 대한민국 홍보수기한 사람이 들고 나와가지고 러시아가 우리에게 사과했다. 이거 예. 무슨 말입니까? 타국이 항복선언을 사실상 했다는 것을 왜 우리나라 홍보수석이 발표하며 그들의 해명을 우리가 그대로 뭐 기계고장으로 들어왔다. 이걸 왜 우리 홍보수석이 발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복회로 돌리다가 몇 번 신뢰 잃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굳이 우리나라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아니지만은 네네네네. 적어도 저는 또 반대로 우리 정부가 검증을 해볼 과장이나 필요가 이런 게 있다. 없다고 예.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저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만 더 잠깐만요. 듣고 잠깐만. 제가 뭐 현 변호사님 이런 말씀 거예요.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현 정부 지금 상황이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국익 차원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몰락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예. 대통령 능력이 발휘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과연 쥐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았을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노리고 그 뒤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는 전략적인 생각을 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이걸 정말 일본과의 문제에서만 생각을 한 건지 예. 뭐 일본과의 문제라고 하면 파기할 수도 있겠죠. 예? 정보 안 받아도 되겠죠. 근데 예. 제가 외교안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쥐소미아의 가장 큰 이해 당사자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의 문제거든요. 과연 일본과 지금 사이가 우리가 틀어진 상태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다 좋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도 척을 질 수도 있는 지소미아 파기와 그 이후에 있었던 외교부 대사의 초치 이게 감정적으로 너무 좋죠. 야 우리도 이제 국력이 센데 미국 언제까지가 우리가 미국 그거 할 거야. 감정적으로 너무 해서 좋죠. 총선에 쓰긴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실질적인 것을 봤을 땐 이게 과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전략적인 사고는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현 변호사님, 예. 이게 사실은 초치란 표현을 그냥 우리 아나운서께서 쓰셨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죠. 공식적으로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처음부터 이 지소미아를 파기할까 말까 할 때 모든 분들이 고민했던 게 이게 일본에 대한 보복심이 너무나 당연해요. 예. 그럼 미국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다 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요. 그때도 얘기했던 게 이것이 결국은 이 사건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 미국밖에 없다. 예. 한일 간에는 안 된다. 왜냐 역사적인 게 또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재에 나서줘야 되는데 그럼 미국이 왜 어떤 이유로 중재에 나서겠느냐? 예. 이거밖에 없다라고 다들 얘기했단 말이죠. 네.
이거밖에 없다. 그래요. 이걸로는 아마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이다. 근데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게 그러니까 물론 약간의 리스크는 있어. 얘기처럼 그래, 미국과 이게- 약간 불편해지는 관계도 이게 딱 있지만 김정은 외교하는 방식이에요. 되는 것 같지가 들어보세요. 좀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지소미아가 물론 미국의 어떤 영향도 있지만 가장 필요한 건 일본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미일의 어떤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카드가 이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한일과의 관계에 있어 미국이 그냥 나와줘라. 왜 나오겠습니까? 너희들끼리 싸우는 거잖아. 무역 문제고 나도 바쁜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물론 이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복 조치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본이 예. 이렇게 두 번 때리는데 우리는 그냥 맞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뭔가를 그래요.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화이트스트리트 배제나 이거는 일본한테 아무런 타격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과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결국은 미국을 협상의 어떤 중재로 끌고 나오게끔 하는 면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봐요. 아니 그게 이게 이런 식으로 극단적 협상하는 게 남녀간에 뭐 사귀다가 헤어지려 그러면은 가가지고 그 집 앞에 가 나 안 나오면 내 불사질러 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나오긴 나오겠지 한 번은. 근데 그 다음부터는 피해요 사람들이. 이게 이런 식의 협상을 가지고 외교를 한다고 하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는 게 외교 동맹 관계라 생각하면은 절대 벼랑 끝 전술로 가는 거는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근데 사실 그 그건 벼랑 끝이 지소미아 아니죠. 종료까지 그러니까 석 달 정도의 시간이 사실 그렇죠. 있어요. 네. 사실 있고 일단은 이제 그 연장을 안 하기로 우리 정부가 결정을 한 거지만 요게 또 지금 미국의 중재 내지는 번복 가능하죠. 번복 가능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전문가 얘기하는 거예요. 12월에 그러니까 사실은 남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사이가 멀어졌을 때 다시 붙으려면 뭔가 중간에 그 연결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매개체가 사실. 있어야 되니까. 10월에 일왕 뭐 즉위식 취임 네. 즉위식 있잖아요. 즉위식. 그게 있어요. 그 이제 행사 그 엄청난 일본의 행사예요. 예. 그 행사 그다음에 11월에 그 마지막 기한 예. 그때가 이제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음. 근데 그게 글쎄요. 뭐 어찌 될지. 음. 아니 이건 진짜 뭐 정파적인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는 잘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하나 진짜 예전에 일본 문제 터졌을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 뭐랄까 국내 정치적으로는 지금 현 여권과 청와대에 이득이 된다는 건 다 인정을 해요. 예. 근데 그걸 넘어서 정말 국익과 이 동북아가 진짜 외교안보 전략이 애매모 정말 힘든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각축장이 우리나라 예. 이 한반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동도 다 정리됐어요. 예. 러시아도 정리됐어요. 유일하게 정리 못한 데는 동북아예요. 중국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미국이 가장 들여다본 데도 동북아고 중국이 들여다본 데도 동북아고 일본, 러시아 다 마찬가지. 북한 마찬가지고. 예. 여기서 우리가 살아날 길은 진짜 전략적인 외교적인 사고밖에 없는 건데 과연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제가 궁금증, 걱정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은 아까 제가 벼랑 끝 전술이라 표현했지만은 이거요 국내용으로는 지소미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예. 아니 뭐 일본이 우리 싫어하는데 우리도 정보 공유 뭐 안 해야 되는가 이런 할 수 있겠지만은 국제 관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돌출 행동스러운 게 많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좀 앞으로 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얘기할 때. 우려스럽다. 네. 좋습니다. 예. 아, 오늘도 뭐 정말 열띤 토론. 와,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예. 사실 이제 일본 내에서도 지금 뭐 이제 WTO를 가게 되면은 일본이 불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사실 지소미아 종료가 아직 이제 석 달 정도의 어떻게 보면 유예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또 어떻게 변수들이 좀 생길지 이 세 분과 함께 계속 좀 지켜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과 또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해주신 우려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오늘 충분히 좀 들은 것 같고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님께서는 역시 너무 쫄 필요 없다. 약간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정치인싸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꾸준히 정말 많은 분들이 막 시작했는데도 상당히 지금 많이 봐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번 주 방송도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1번에서 정규 편성 언제 돼요? 그거 일단 10만 넘고 얘기하자니까요. 매주 물어볼까? 아니 10만 넘으면 뭐 없어요? 인센티브 10만 넘으면 네. 제가 일단은 우리 안 PD가 저기 라디오 본부장님을 찾아갈 거예요. 라디오 본부장을 10만 일단 넘으면 찾아가는 충분한 걸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는 얘긴데. 방송으로. 자, 다음 주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세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